실버타운 비용 월 300도 부족할까 걱정되세요? 입주 전 꼭 계산해야 할 진짜 지출 총정리 해드려요. 실버타운 알아보는 분들 거의 다 같은 질문부터 합니다. 월 300이면 되나요?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드리고 싶어요. 월 300이라는 숫자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리고 무엇이 빠져 있나요? 실버타운 비용은 월세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들은 월 비용과 실제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실버타운 비용을 완전히 분해해서 입주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할 진짜 지출을 전부 정리합니다. 영상 끝나면 내 예산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감으로가 아니라 숫자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월 300의 착시. 실버타운 비용 구조부터 뜯어보기. 실버타운 비용은 크게 5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기본 월 이용료, 식비, 주거비 구조, 의료와 돌봄, 옵션 서비스. 여기에 6번째가 숨어 있습니다. 보증금 입주금과 환급 규정입니다. 많은 분이 월 300이라고 들으면 이 5덩어리가 다 포함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기본 월 이용료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식비가 일부만 포함된 경우도 있고, 공과금이 별도인 경우도 있고, 프로그램이나 차량은 따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무조건 이 질문입니다. 월 비용에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을 문서로 주세요. 이 한 줄이 실버타운 비용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이제 각 덩어리를 하나씩 진짜 현실 기준으로 뜯어봅니다. 여기서부터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청구서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식비. 가장 많이 놓치는 고정비. 실버타운에서 돈이 제일 자연스럽게 새는 구멍이 식비입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의무식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의무식이란 내가 먹든 안 먹든 비용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외출이 잦아도, 자녀 집에 가서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도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식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최소 식수는 얼마인지, 하루 몇 끼가 의무인지, 의무식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식권처럼 차감되는지 고정 청구인지, 그리고 식비는 단지 밥값이 아닙니다. 간식, 커피, 배달, 외부 식사, 지인 방문 시 식사 비용, 이런 게 실제 생활에서는 같이 움직입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밖에서 먹는 빈도가 줄 것 같죠.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맛이 안 맞아서 밖에서 먹거나, 가족이 방문할 때 같이 밖에서 먹거나, 프로그램 이동 중에 외부에서 먹거나. 그래서 식비는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의무식 비용을 고정비로 받고, 외부 식사와 간식을 변동비로 따로 잡습니다. 의무식이 하루 2끼 이상이면 월 300 예산에서 이미 게임이 바뀌는 곳이 많습니다. 월 300을 식비 포함이라고 믿는 순간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식비에서 추가로 꼭 물어볼 게 있습니다. 식사 제공 방식입니다. 뷔페형인지 정식인지, 식단 변경이 가능한지, 당뇨 저염 같은 맞춤식이 가능한지. 이건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맞춤식이 별도 청구인 곳도 있고 케어 단계로 묶여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기본 월 이용료와 관리비. 항목이 두껍고 숨은 비용이 많다. 실버타운의 기본 월 이용료는 관리비 같은 성격입니다. 공용시설 운영, 직원 인건비, 보안, 시설 유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공과금이 포함인지 별도인지, 그리고 공용시설 사용이 포함인지 별도인지입니다. 공과금부터 보겠습니다. 전기 난방 수도가 개별 계량인지, 공용으로 묶여서 평균 청구인지, 냉난방 방식이 중앙인지 개별인지, 계절에 따라 변동폭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난방이 포함이냐 별도냐는 체감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상담할 때는 추상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달의 공과금과 가장 적게 나온 달의 공과금이 어느 정도였나요? 그리고 그때 평형과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이 실제 비용을 드러냅니다. 공용시설은 또 다른 함정입니다.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라운지, 도서실, 영화실 같은 시설이 있으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시설이 포함이냐? 일부만 포함이냐? 사용 횟수 제한이 있냐? 프로그램은 별도냐? 강사비가 따로냐? 이런 게 다 비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할 확률입니다. 실버타운은 호텔이 아닙니다. 내 일상이 안정적으로 굴러가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설이 많을수록 관리비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시설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관리비를 같이 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공용시설을 실제로 얼마나 쓸 것인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지, 사우나나 수영이 생활 습관인지, 문화 프로그램이 매력인지, 이걸 솔직하게 답하지 않으면 돈이 새고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옵션 서비스. 옵션인데 실전에서는 필수가 되는 순간이 온다. 실버타운 비용에서 가장 무서운 게 옵션입니다. 왜냐면 옵션은 처음에만 옵션이고 시간이 지나면 생활 필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 옵션을 쭉 나열해 볼게요. 청소, 정리, 세탁, 친구 교체, 방역, 쓰레기 수거, 장보기 대행, 병원 동행, 약 관리, 물리치료 연계, 식사 배달, 차량 셔틀 추가 이용, 이사와 보관, 소형 수리,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붙습니다. 문제는 옵션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만 쓰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떨어지면 빈도가 늘어나고, 빈도가 늘어나면 묶음 상품을 제한받고, 묶음 상품을 쓰면 사실상 고정비가 됩니다. 여기서 월 300이 무너지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옵션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현재 나는 청소를 월 몇 번 하는가? 세탁과 친구 관리를 얼마나 하는가? 병원 방문이 월 몇 번인가? 혼자 이동 가능한가? 약이 몇 가지인가? 이런 생활 데이터를 먼저 적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의 옵션 가격표를 받아서 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가격표를 문서로 받는 겁니다. 말로만 들으면 나중에 바뀌어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옵션의 또 다른 함정은 가족 지원과의 관계입니다. 가족이 자주 도와주면 옵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은 바쁩니다. 초반에는 자주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 도움을 전제로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계산은 최악 기준으로 해야 안전합니다. 가족 도움은 보너스입니다. 기본은 내가 혼자 있어도 굴러가는 구조로 잡아야 합니다. 의료와 돌봄. 레벨업 비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실버타운 비용에서 가장 큰 변동 요인은 의료와 돌봄입니다. 건강할 때는 월 300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조금만 변해도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실버타운이 제공하는 의료 지원의 범위, 그리고 케어 단계가 올라갈 때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입니다. 먼저 의료 지원 범위를 봅니다. 간호사가 상주하는지, 야간 대응이 되는지, 응급 상황에서 어떤 프로토콜이 있는지, 협력 병원이 있는지, 방문 진료가 가능한지, 혈압 혈당 체크 같은 기본 관리가 포함인지, 이건 안전 문제이면서 비용 문제입니다. 대응 범위가 넓을수록 기본 비용은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외부 서비스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케어 단계별 비용표입니다. 실버타운은 독립생활형과 케어형이 분리된 곳도 있고 한 곳에서 단계가 올라가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케어 단계가 바뀌면 월 비용이 크게 점프합니다. 어떤 곳은 시간당 돌봄 비용이 붙습니다. 어떤 곳은 요양 등급이나 외부 장기 요양 서비스와 결합해 운영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케어 단계가 몇 단계인지, 각 단계에서 월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돌봄 서비스의 범위는 무엇인지, 식사나 이동이나 목욕 보조가 포함인지, 야간 케어는 가능한지, 응급 호출 후 평균 대응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추가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당 비용이 얼마인지, 이걸 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꼭 넣어야 합니다. 나의 건강 리스크입니다. 현재 질환이 있는지, 낙상 위험이 있는지, 약 복용이 많은지, 최근 2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있었는지, 이걸 공개하기 싫어서 숨기면 입주 후에 더 큰 비용이 터질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그 조건에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계약 후 분쟁이 생기면 피곤합니다. 처음부터 문서로 박아야 합니다.
주거비 구조. 월 비용만 보면 반쪽이다. 실버타운은 주거비 구조가 다양합니다. 보증금이 큰 대신 월 비용이 낮은 구조가 있고, 보증금이 낮은 대신 월 비용이 높은 구조가 있고, 입주금 선납 개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실버타운 안에서도 평형에 따라 월 비용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월 비용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산 구조와 현금 흐름 구조에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크면 그 돈이 묶입니다. 그 돈을 다른 데서 굴려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계획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낮고 월 비용이 높으면 매달 현금 흐름 압박이 옵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현금 흐름이 타이트한 경우, 반대로 현금 흐름은 괜찮은데 목돈이 부족한 경우, 부모님이 가진 자산이 부동산 중심인지 현금성 자산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같은 평형이라도 위치에 따라 비용이 다르고, 조망이나 층수에 따라 다르고,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만족도와 건강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광이 좋아서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 활동량이 늘고, 활동량이 늘면 돌봄 비용이 늦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구조로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늘고 외부 활동이 줄어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거비는 감정 요소처럼 보이지만 사실 비용과 연동됩니다. 환급 규정. 여기서 진짜 큰 돈이 갈린다. 이 파트는 꼭 집중해야 합니다. 실버타운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곳이 많고 환급 규정이 핵심입니다. 월 비용보다 큰 돈은 보증금 입주금의 환급 방식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중도 퇴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건강 변화로 요양시설로 이동하거나, 가족 상황으로 거주지가 바뀌거나, 갑작스럽게 병원 입원 후 복귀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중도 퇴거 시 환급은 언제 되는지, 환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공제 항목은 무엇인지, 위약금이 있는지, 시설 이용료 명목에 공제가 있는지, 리모델링 비용 공제가 있는지, 입주 초기 공제율이 큰지, 사망 시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약서나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거 사유가 의료 이동일 때도 동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일부 시설은 사유에 따라 정산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 보증금이 예치인지 운영자금으로 쓰는지에 따라 안전장치가 다릅니다. 이건 법률 자문 영역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현실 팁을 드리면 됩니다. 환급 규정은 말로 듣지 말고 문서로 받고, 이해 안 되면 가족이 같이 읽고, 공제 항목이 많으면 그 항목이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는지 사례를 물어보세요. 작년 기준 실제 정산 사례가 있나요? 이 질문이 감춰진 비용을 보여줍니다. 실전 계산법. 내 예산으로 가능한지 한 장으로 끝내기. 이제 진짜 계산을 해봅니다. 종이 한 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 칸으로 나눕니다. 고정비, 변동비, 미래비. 여기서 실버타운 비용은 고정비가 두껍고 변동비가 서서히 고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정확히 잡는 게 핵심입니다. 고정비에는 이것만 넣습니다. 기본월 이용료, 의무식 식비, 기본 공과금, 구조상 필수로 나가는 비용, 필수 통신비나 기본 서비스. 여기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보험료나 기존 고정비가 있으면 함께 쳤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도 그대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보험료, 약값, 정기검진, 가족 경조사 비용, 이런 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동비에는 생활 선택 비용을 넣습니다. 외식과 간식, 프로그램, 교통, 추가 셔틀, 개인 취미, 소모품, 그리고 옵션 서비스를 넣습니다. 청소, 세탁, 병원, 동행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동비를 낙관적으로 잡지 않는 겁니다. 최소치를 잡으면 거의 항상 초과합니다. 현실 평균을 잡아야 합니다. 미래비는 딱 세 줄만 넣으면 됩니다. 의료비, 돌봄비, 비상비. 의료비는 현재 질환과 약 개수 기준으로 월 평균을 추정합니다. 돌봄비는 케어 단계 상승 가능성을 넣습니다. 비상비는 입원이나 이동이나 갑작스런 생활 변화에 대비한 완충입니다. 이 미래비가 없으면 월 300은 숫자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판단 룰 하나를 제시합니다.
월 예산이 300이면 고정비는 가능하면 70% 이하로 잡아야 합니다. 고정비가 80%를 넘으면 조금만 변동이 와도 바로 추가가 납니다. 특히 의무실과 관리비가 큰 곳은 고정비가 두껍기 때문에 이 룰이 더 중요해집니다. 월 300이 가능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의 차이. 이제 현실적으로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같은 실버타운이라도 누군가는 월 300으로 버티고 누군가는 월 450이 나옵니다. 차이는 4가지입니다. 의무식 여부, 공과금 포함 여부, 옵션 사용 빈도, 케어 단계 변화. 월 300이 가능한 쪽은 보통 이렇습니다. 의무식이 낮거나 선택식이고, 공과금이 어느 정도 포함되거나 변동폭이 작고, 본인이 활동적이라 옵션을 적게 쓰고, 건강이 안정적이라 케어 비용이 아직 붙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월 300이 부족한 쪽은 이렇습니다. 의무식이 높고, 공과금이 별도이며, 청소 세탁 병원 동행이 자주 필요하고, 건강 변화로 케어 서비스가 붙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월 300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실버타운의 등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 생활 방식과 내 건강 리스크와 계약 구조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의 후기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후기는 참고이고, 내 숫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담장에서 바로 쓰는 질문 리스트. 이대로 읽으면 된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상담 갈 때 이 질문을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기분 좋을 때 핵심 문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첫째, 월 비용 포함 항목과 별도 항목을 문서로 주세요. 둘째, 식비는 의무식인가요? 하루 최소 몇 끼인가요? 안 먹으면 차감되나요? 그대로 청구되나요? 셋째, 전기 난방 수도는 개별 계량인가요? 공용 포함인가요? 최근 1년 최고 최저 청구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넷째, 옵션 서비스 가격표 주세요. 청소 세탁 침구 병원 동행 약 관리 각각 단가가 얼마인가요? 묶음 상품이 있나요? 다섯째, 케어 단계별 비용표 주세요. 단계가 올라가면 월 비용이 얼마로 바뀌나요? 추가 돌봄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야간 케어는 어떻게 되나요? 여섯째, 응급 대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상주 인력은 누구인가요? 협력 병원과 이동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일곱째, 보증금, 입주금, 환급 규정 문서 주세요. 중도 퇴거, 사망, 요양, 이동 시 정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환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덟째, 최근 1년 평균 실천 구액이 얼마인가요? 같은 평형 기준 평균과 상위 구간, 하위 구간을 알려주세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진짜입니다. 평균 실천 구액을 물으면 그 시설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상담용 숫자와 생활용 숫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 돈보다 중요한 운영 시스템. 실버타운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운영 시스템이 같이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동행을 누가 할지, 응급 상황 연락을 누가 받을지, 비용 결제와 서류 관리를 누가 할지. 이게 정해져 있어야 옵션과 갈등이 줄고 비용이 안정됩니다. 가족이 준비할 체크리스트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응급 연락망 1순위, 2순위, 3순위 확정. 병원 주치의와 협력, 병원 정보 공유. 약 리스트 최신화. 보험 서류와 카드 결제 방식 정리. 실버타운 청구서 확인 담당자 지정.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운영하기. 돈 얘기만 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비용을 관리하되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실버타운은 돈을 쓰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간을 사는 곳입니다. 매일 밥 챙기고 청소하고 병원 다니는 걸 혼자 버티면 결국 에너지부터 닳습니다. 에너지가 다르면 사람은 활동을 줄이고 관계를 줄이고 몸도 빠르게 굳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부분을 맡기고 컨디션을 지키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힘이 남습니다. 산책을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를 하고 잠을 잘 자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이게 쌓이면 의료비도 늦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는 목적은 불안이 아닙니다. 내가 편해지는 방식으로 돈이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월 300이든 400이든 중요한 건 오래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구조입니다. 입주 전 최종 점검. 이거 하나라도 비면 보류. 이제 최종 점검 리스트를 드릴게요.
이거 하나라도 비면 일단 보류가 안전합니다. 첫째, 포함 별도 항목 문서 확보. 둘째, 식비 의무 여부와 최소 식수 확정. 셋째, 공과금 방식과 변동폭 확인. 넷째, 옵션 가격표 확보. 다섯째, 케어 단계별 비용표 확보. 여섯째, 환급 규정과 공제 항목 확인. 일곱째, 평균 실천 구액 확인. 여덟째, 내 생활 데이터를 반영한 고정비 변동비 미래비 계산 완료. 아홉째, 가족 운영 시스템 정리. 이 9개가 완성되면 월 300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이 나옵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실버타운은 월 비용이 아니라 비용 구조를 사는 겁니다. 식비가 의무인지, 공과금이 포함인지, 옵션이 얼마나 붙을지, 케어 단계가 올라가면 얼마가 되는지, 환급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5가지가 월 300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일 강력한 실전 팁은 평균 실천 구액을 묻는 겁니다. 그 숫자가 진짜입니다. 댓글에 지역, 예산, 건강 상태, 그리고 원하는 생활 스타일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예를 들면 혼자 이동 가능, 병원월 몇 회, 식사 의무식 괜찮음, 청소 도움 필요? 이런 식으로요. 그 조건으로 고정비, 변동비, 미래비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바로 계산 틀을 만들어 드릴게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담장에서 상대가 회피 못하게 만드는 질문 문장 그대로, 그리고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당하는 공제 문구 체크법까지 싹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